오늘은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수행을 접하면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치성하고 생각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호흡 수행을 시작할 때 하고 좀 이제 수행이 향상이 돼서 조금 이제 수행이 발전하게 되면 생각이 처음 할 때보다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생각이 좀 가라앉고 대체로는 그냥 이제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가듯이 슥 지나가는 정도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수행하는 방식이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지만 그래도 다소 강조점이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좀 생각도 워낙 많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좀 숨도 되게 고요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이제 숨도 고요해지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수행을 하는 방식하고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수행을 하든 간에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해로운 그런 이제 불선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번뇌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여기에 좀 더 많은 이제 시간과 지혜가 쓰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해서 그런 번뇌들이 좀 가라앉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로운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보다는 그 선한 마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해로운 마음들이, 불선법이 좀 사라지면.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선한 마음 상태가 쭉 이어지는 상태가 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상태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그 상태를 쭉 지속하느냐,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우리 노력이나 의식이 좀 더 쓰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정진이라고 하는 거, 이제 팔정도의 바른정진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이제 해로운 마음이,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이, 불선법이 일어났을 때는 빨리 내려놓고 예방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안 일어난 건 일어나게 하고 계속 지속하게 하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행상에서 보면은 초창기에는 선한 불선법을 내려놓는데 좀 더 포커스가 갖춰지고, 나중에는 선법을 쭉 이어가는 쪽으로 주로 이제 노력이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호흡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우리가 수행할 때 보통 이제 처음 수행을 하면 이제 생각이 대충 한번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일어나는 생각보다는 그 생각이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어느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많고, 또 뭐 화가 일어나도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호흡에 이제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우리 의식이 좀 산만하거든요. 산만하다는 거는 이제 어느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내가 이 대상에 딱 기울여서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정리되면 또 다음 대상으로 가고, 이렇다기보다는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산만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을 잡아서 마음을 호흡에만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호흡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상, 내가 이제 마음을 기울이는 대상에 마음이 작용하다가 또 그게 이제 내가 다른 대상으로 이제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다면 그걸로 이게 자기가 좀 이렇게 조절이 되는, 보통 그게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에 있고 싶은데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런 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건데, 근데
평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막 움직이든 버릇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호흡에만 주의를 기울이려고 해도 우리 의식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의식이 그 생각들이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의 그 흐름으로 이게 일어나는지 그걸 좀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생각이 막 이렇게 어떤 하나의 생각이 계속 굴러갈 때는 이 생각을 움직이는 동력, 이게 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이해가 초창기에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생각은 탐욕이 있는 생각이구나. 또 탐욕이 있는 마음이구나. 또는 지금은 성냄이 이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거구나. 또는 이제 성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후회구나. 이거는 과거에 대한 후회. 또 마음이 들떠 있구나. 들뜸과 후회로 인해서 마음이 이래 들떠 있는 거. 감각하고 욕망, 내가 뭔가 원하는 대상을 계속 쫓아가는 마음의 형태구나. 또 이거는 화의 형태구나. 이제 그리고 또 이건 의심이다. 내가 뭔가 법에 대해서 계속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의심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굉장히 번잡하게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탐욕이 있는 생각 또는 뭐 적의가 있는 생각, 해태혼침, 뭐 들뜸과 후회다, 의심이다. 이 정도를 이제 파악하고 다시 숨으로 주의를, 이게 다른 쪽으로 이제 생각이 움직인다는 건 주의가 딴 데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의를 다시 이게 이 생각이 바로 욕망이구나. 성냄이 이걸 알아차리고 이제 다시 숨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를 돌리고 다시 숨을 알아차리는.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는데 우리 의식은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전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좌선할 때 이제 좌선하기 전에 그래도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이제 호흡 수행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좌선하기 전에 막 번잡했던 그런 생각들을 세상사에 막 이런 관심으로 어지러운 거를 내가 이 좌선할 때만이라도 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에만 좀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몸과 마음에 이제 긴장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뭐 몸에 대해서 좀 몸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몸에 좀 긴장되는 걸 좀 풀어주고 마음에 긴장된 게 있으면 풀어주는 거라든가 또 대체로 이제 마음이 우리가 세속에서는 보통 마음이 좀 경직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기 전에 한 잠깐이라도 예를 들면 선방에서 수행을 하면 이 선방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이제 자애심을 좀 일으켜서 우리가 여기 같이 정진하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제 호흡 수행에 들어가면 이런 화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좀 움직이는 걸 미리 미연에 좀 예방해주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생각이 좀 거칠게 움직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러면 이게 또 내 욕망을 이런 내가 막 생각을 이렇게 즐기는 또 그런 형태의 마음이 있구나. 또 어떤 주변 사람들이 뭐 내가 수행하는 데 좀 시끄럽거나 이러면 또 그런 거에 대한 불만, 또 내가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그런 것도 이게 내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 이것도 욕망이구나.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면 이건 화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 생각들이 좀 번잡하게 움직일 때 자기 마음의 형태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장애 중에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해태 원침이 있는 들뜸 후회인지 의심인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한다, 그걸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주의를 호흡으로 돌려서 숨으로 돌려서 다시 숨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도 이제 생각이 막 진행되려고 하다 이 생각의 정체가 딱 밝혀지면 정체를 딱 알아차리면 이
생각이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생각도 멈춰지고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장애는 수행에 방해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생각들이 해롭다는 걸 이해하고 다시 이제 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는 이제 내 마음에서 어떤 장애가 움직여서 이 수행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막 거칠게 일어나는 생각, 막 생각들이 좀 많이 진행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어떤 생각의 파편들이 그냥 슥 스쳐서 지나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이런 생각들은 어차피 그렇게 의미 있는, 여러분 수행을 막 아주 심하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이제 파편처럼 슥슥 지나가는 거, 이런 거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게 어떤 장애인지 이런 걸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에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이제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억지로 뭐 이제 이걸 분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조금 의미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계속 이게 좀 생각이 많이 진행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일으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떤 장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게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감각들이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주로 거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친 생각이 어떤 장애가 있는 생각이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리는 거, 이게 이제 주로 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이 생각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 슥 스쳐 지나가는, 이게 크게 뭐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파편처럼 그냥 이런 생각들은 어차피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사라지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건 놓아버리고 거기 내버려 두고 다시 숨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더라도 이런 생각은 또 이 호흡의 주의력을 크게 흐트러뜨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호흡의 주의를 돌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거친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생각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막 진행되던 생각들이 알아차리면 즉시 놓아지는 식으로 되면서 좀 생각들도 가라앉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초반처럼 그렇게 막 거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초반에 처음 수행을 할 때 자기 마음에 어떤 주로 장애들이 일어나는지 이미 파악이 돼 있거든요. 또 반조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주로 나의 수행을 방해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파악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막 이게 어떤 장애인지 이렇게 분별할 필요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 초반에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생각도 또 이래 초반처럼 생각이 일어나서 그게 막 진짜 뭐 속된 말로 큰 집도 한번 짓고 세계 일주도 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은 잘 안 일어나요. 대체로 이제 수행이 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냥 생각이 일어나가서 슥 지나가 버리지, 이게 우리 마음을 흔들 정도의 그런 생각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마음을 좀 흔드는 정도의 그런 거는 분명히 이게 어떤 장애인지 알아차리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어났다 슥 지나가는 정도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 생각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어차피 일어나는 생각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져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좀 한 5분 정도는, 그러니까 5분 정도는 이렇게 뭔가 숨과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서 내 수행을 방해하는 건 그냥 생각이 슥 지나가고 이 정도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내 마음의 고요함이나 이런 걸 흔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한 5분 정도 지속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숨의 전 과정을 보면서 좀 더 숨에 머물러 있는 힘을 좀 더 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 제가 한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를, 시작과 여기서 숨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거를 주의를 계속 기울이면서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방지하고 숨에 머무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숨이 일단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각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또 더불어서 뭐가 되면 숨이 되게 고요해집니다. 숨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상태가 와요. 내가 숨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숨이 쉬어지고 여기에 뭐 아무런 걸림이 없고 편한 고요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생각도 그렇게 거친 생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럴 때도 마음을 이게 흔들 정도의 거친 생각이 일어나면 이거는 어떤 장애인지를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를 돌리는 게 좋은데 대체로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는 뭐냐면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돼요.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이 이 고요한 마음 상태를 좀 더 고요하게, 좀 더 오래 지속하는 것. 이게 이제 수행에서 중요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에도 보면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타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숨이 길든 짧든 알아차리는 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가 숨의 정 과정이고 네 번째가 고요한 숨을 알아차리는데 이 고요한 거를 더 고요히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더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딴 생각을 덜 하고, 그죠? 호흡에 더 잘 머물러 있으면 마음은 더 고요해지겠죠, 그죠? 여러분, 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과 되게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고요해진다는 건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의미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도 같이 고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내가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숨이 좀 고요해지면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내가 이제 숨의 주의가 좀 더 기울어지고 딴 생각을 덜 하면 숨은 더 고요해지고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 고요한 상태가. 그죠? 이렇게 이제 이전 시간보다 조금 더 내가 고요하게 마음을 해보자. 마음을 좀 더 고요하게, 숨도 좀 더 고요하게 해보자. 수행하기 전에 그런 결심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고요한 숨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딴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를 그냥 쭉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그거를 이제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좀 이게 수행의 전환점이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거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거친 생각들이 어떤 장애를 조건으로 일어나는지 어떤 장애를 기반으로 이거에 좀 더 이제 강조점이 있다면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거의 없어지고 일어난다 해도 그냥 슥 스쳐 지나가는 생각 정도밖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태를 꾸준히 이제 어떻게 하면 요 고요하고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요 고요하고 편안한 이 숨을 오래 딴 생각 없이 쭉 잘 유지하느냐.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을 잘 유지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그냥 그 상태로 다른 데 이제 마음이 딴 데로 움직이지 않고 그 고요한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를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감각을 익히면 됩니다. 그러면 숨은 더 고요해지고 마음도 더 고요해지고 이 숨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요. 뭐 어제는 한 10분 했는데 이번에는 한 11분, 12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늘어나다 보면 그 수행이 되게 많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그 해로운 마음이 어떤 장애인지를 아는 거라면 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어차피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냥 일어나면 사라지니까 크게 내 마음을 흔들 정도의 번뇌 생각이라면 이게 어떤 장애인지 알아차리고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이 생각은 내 의지와 관계 일어났다가 사라지니까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혹시나 마음이 걸로 가면 빨리 숨으로 돌아와서 숨의 주의를 계속 기울이고 있으면 수행은 향상된다. 이게 바로 선법을 유지하는 겁니다.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쭉 유지하는 거 이게 소위 말해 선법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런 마음이 잘 유지되면 해로운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되고 그죠? 일어나도 크게 내 마음에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수행이 좀 잘 되면은 또 이 잘 되는 상태에 대한 가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숨에 잘 머물러 있으면 이 상태를 좀 더 잘 머물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욕심이 달라붙거나 이러면 이게 또 오히려 마음이 생각이 움직이고 그래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게 욕망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예 번뇌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당연히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수행이 잘 될 때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은 이걸 번뇌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이럴 때만 이제 한시적으로 이게 욕망이구나. 또 그게 잘 안 되면 또 막 뜻대로 이게 잘 안 될 때 이건 화구나. 이 정도 알아차리고 이제 수행이 숨이 좀 고요해졌다는 건 이미 마음이 좀 쉬어졌다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좀 수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숨을 알아차린 이 마음을 흐트러트림 없이 그냥 잘 유지하는 이 노하우, 이 감각을 익히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감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수행도 이제 이거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숨을 알아차리고 숨만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이거는 해보다 보면 그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이제 특히 뭐 쿵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중국 무술 같은 데 보면은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 나무를 땅에다 이렇게 좀 유연성이 좋은 나무를 땅에 박아 놓고 이 위에다가 올라가서 여기 서 있는 연습을 합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좀 저도 이거 한번 내 아는 스님 중에 이제 당랑건을 하신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한테 배워갖고 나도 옆에서 따라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무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게 균형감이 되게 좋아야 되고 또 그 서 있으려면 근육을 계속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 넘어지면 또 이쪽 근육이 계속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심을 딱 잡아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연습이 많이 되면 나중에는 그 나무 위에서 딱 서 있는 게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균형감이 딱 생겨서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진 사람은 한 발로도 서 있어도 그 오랜 시간 서 있을 수 있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숨을 알아차리는 그 이제 생각이 좀 놓아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게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뒤흔드는 마음 상태는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이제 미세하게 떨림이 있는 거죠. 미세하게 생각이 슥슥 스쳐 지나가고 마치 이제 나무 위에 서 있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유연성이 있으니까 나무 위에 서 있는데 서 있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계속 떨림이 있는 상태인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 있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맞게 이제 우리 근육이 딱 훈련이 돼버리면 균형감이 딱 잡히면 여기에서 흔들림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냥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수행도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 처음에는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미세하게 있으면서 약간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드는 게 미세하게 아주 크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이게 크게 흔들리는 거고. 근데 수행이 어느 정도 이제 숨이 고요해지는 정도만 돼도 이게 거의 떨림이 아주 미세한 떨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 이렇게 약간 또 이렇게 생각이 떨리면 다시 또 균형을 잡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숨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 감각이 마음으로 익혀지는 거죠. 마치 몸으로 우리가 근육이 서 있는 게 익혀지듯이 이런 마음의 미세한 떨림들이 잡아내면서 그냥 숨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행에 조금 더 노련해지고 그러면 이런 감각을 얼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요한 상태를 좀 더 지속하느냐, 시간을 늘리느냐, 여기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숨과 알아차리는 시간이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이런 편안함과 고요함에서 오는 이제 희열과 행복도 일어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이 어떤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걸 알아차리고 이제 숨으로 돌아와라 하니까 이런 방식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 수행에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초반에 이제 아까 기준을 그걸로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을 뒤흔드는 정도의 이렇게 거친 것들은 반드시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어떤 장애인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들이 그냥 쓱쓱 스쳐 지나가고 내 마음에 크게 마음의 고요함이나 이런 거를 흔들지 않는 그런 마음은 굳이 이게 뭐 어떤 장애인지 이런 걸 굳이 다 이렇게 분별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런 건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된다. 그리고 이제 수행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점점 이 생각은 정말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놓아버리고 숨만 알아차리면서 가만히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감각적으로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향상되면서 조금 변화를 가져가고 그 감각을 익히고 그리고 수행이 잘 될 때는 기본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데 보통은 잘 되다 보면 여기에 달라붙는 애착 이런 거는 또 분명히 이게 이게 애착이라는 거, 가래라는 걸 분명히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게 바람직하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기반으로 해서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동안 한 5분 정도 여러분 수행하신 거 한번 돌아보거나 좀 더 수행을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